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대 윤종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레트라 에피콘딜라이티스에서 PRP의 효과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PRP는 블러드 안에 존재하는 플레이트렛을 컨센트레이션 시켜서 만든 볼륨을 얘기하고요. 1987년에 오픈 하트 서저리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플레이트렛은 디스코이드 뉴클라 블러드셀로 라이프 스팬은 한 7일에서 10일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본메루의 메가카리오사이트로부터 포메이션 되면서 내부에 알파 그래뉼을 가지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플레이트렛은 레스팅 상태에서는 노멀한 형태로 존재하다가 스롬빈이나 칼슘 클로라이드 같은 액티베이터들을 만나면 액티베이션이 되면서 이렇게 슈도 파트가 펼쳐지고 그래뉼을 릴리즈하게 됩니다. 알파 그래뉼 안에는 PDGF나 TGF, VGF 같은 여러 가지 그로스 팩터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것들이 헤모스테시스로 클라이트팅을 일으키면서 운드 힐링이나 리가멘트 텐던 힐링, 그다음 본 힐링 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PRP 컨센트레이션에 대해서는 cc당 노멀한 상태에서는 20만 정도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것은 한 3배 이상으로 농축시켜야 우리가 원하는 클리니컬 이펙티브를 가질 수 있다고 하고요. 옵티멀한 농도는 한 10의 6승 정도고 이걸 너무 지나치게 초과하는 컨센트레이션은 오히려 파라독시컬하게 이니비션 이펙트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PRP의 컨센트레이션이 높아질수록 그로스 팩터도 리니어하게 그 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전 스터디에서 플레이트에서 컨센트레이션이 증가하면 PDGF BB나 TGF 베타2 같은 이런 그로스 팩터들의 농도도 따라서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PRP의 치료 효과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릴리즈 패턴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개는 한 10분 이내에 스토어된 그로스 팩터의 70% 정도가 분비되고 1시간에서 거의 전부가 다 분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런 이펙트는 대개 8일 정도까지 지속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PRP를 액티베이션 하기 위해서는 액티베이터가 필요한데 콜라겐이 인트린식 클러팅 캐스케이드를 일으키는 네이티브한 액티베이터로 잘 알려져 있고 이런 콜라겐을 사용하면 7일 정도에 TGF 베타1이 한 80% 이상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스롬빈이 주로 이제 이미디어틀리 릴리즈에 관여하는 팩터라고 하면 콜라겐은 이거보다는 좀 더 서스테인 릴리즈에 관여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스롬빈이 TGF 베타1과 PDGF AB를 이제 보통 이제 바로 방출시키는 데 비해서 콜라겐을 사용하면 이런 그로스 팩터들을 한 5에서 7일 정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방출되는 그런 효과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트랩 BS도 역시 비슷하게 스롬빈에 비해서 서스테인 그로스 팩터 릴리즈를 더 컨트롤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PRP의 가장 큰 장점은 아마 세이프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토로고스 블러드를 뽑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약물이나 바이올로직 트리트먼트 방법과는 다르게 이뮤놀로직 리스판스나 바이럴 트랜스미션 같은 부작용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진 익스프레션보다는 셀 멤브레인에 작용하는 그로스 팩터들이기 때문에 스템셀이나 다른 바이올로직 트리트먼트와는 달리 하이퍼플라자나 칼시노제네시스, 튜머그로스 같은 것들이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컨타미네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세이프티에 대한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레트럴 에피콘딜라이티스에서 PRP를 연구한 논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2006년 AJSM에서는 PRP와 부피바케인을 8주 동안 비교를 했고 PRP는 GPS 시스템을 쓰고 싱글 인젝션, 액티베이션 에이전트는 사용하지 않아서 PRP가 부피바케인에 비해서
유의하게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고 보고하였지만 많은 논문들이 그렇듯이 팔로우 로스가 많고 페이션트 넘버도 적으면서 컨트롤 트라이얼이기 때문에 정확한 결론을 내기는 어려웠습니다. 있었습니다. 2011년에 AJSM에는 레벨 1 ICT 스터디가 있었는데 류코사이트 리치 PRP와 스테로이드를 한 2년 정도 팔로우업 해봤더니 PRP가 2년이 지난 다음에도 페인과 펑션이 좀 더 유의하게 좋았다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2011년 아스트로스콥에는 PRP와 스테로이드를 1년 비교해 봤는데 스테로이드가 이니셜에는 좀 더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는 PRP가 좀 더 유의하게 프로그레시브하게 임프루브되는 그런 결과를 보고를 했습니다. 2011년에 AJMS에서는 PRP와 홀블러드를 비교를 했는데 1.5, 3, 6개월 비교한 결과 쇼텀 1.5개월에서 PRP가 좀 더 유의하게 좋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많은 논문들이 있었는데 2010년 AJSM에서는 레벨 1 ICT 스터디를 통해서 1년간 더블 블라인드로 ICT를 한 결과 대쉬와 페인 바스에서 스테로이드에 비해서 PRP가 좀 더 좋았다는 그런 긍정적인 보고도 있었지만 반대로 PRP와 스테로이드, 아이스토닉 셀라인을 가지고 3개월 정도를 보면 PRP도 그렇고 스테로이드도 그렇고 셀라인에 비해서 더 유의하게 좋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보고도 있었습니다. 이런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아직까지는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연구들이 팔로우 로스가 많고 페이션트 숫자도 상대적으로 적으며 컨트롤드 클리니컬 트라이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에비던스를 가지고 PRP의 효과를 검증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많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휴먼 베이스 스터디는 정확하게 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2022년 FDA 승인 내용을 보면 PRP를 오토나 알로본에 섞어서 쓰는 방법을 제외하고 나머지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 대해서는 클리어런스는 있지만 이것 자체가 어프루벌된 표준적인 치료라는 보고는 볼 수 없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PRP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정확히 검증하려면 프리퍼레이션이나 액티베이션 방법, 그 다음에 서스테인 릴리즈가 되는지, 볼륨 양, 그리고 싱글, 멀티 인젝션 어느 쪽을 할 건지, 인젝션을 언제쯤 하는 게 좋고, 테크닉이나 그 후에 리앱 같은 것들이 비교가 돼야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표준화된 연구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PRP는 지금까지 나온 바이올로직 힐링 트리트먼트 방법들 중에서는 칼시노제네시스나 커다란 부작용 없이 베슬 프로라이퍼레이션과 그로스 팩터를 도입할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랜더마이즈된 웰 컨트롤 트라이얼이 굉장히 부족해서 사이언티픽 에비던스는 다소 없는 그런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앞으로 하이 퀄리티 스터디들이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